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는 개학의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2학기에는 코로나가 멈춰서 이제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번창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네요. 이 점이 너무 아쉽군요. 어쨌든 뭐 이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영어 음성학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영문법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웠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텐데, 어떻든 영어 발음을 위해서는 음성학의 이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다뤄봤던 것입니다. 앞 강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영어 발음, 이것은 영어를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아주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뤘던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인데, 특히 소리로서의 의사소통은 그 중에서 듣고 말하기죠. 문자로서의 의사소통은 읽고 쓰기입니다. 그런데 소리로서의 의사소통이 우선 더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듣고 말하는 소위 회화 능력을 키우는데 이 발음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발음이 정확해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발음이 좋으면 청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발음이 좋다는 얘기는 내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우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유사하거나 가까우면 원어민의 발음을 우리가 쉽게 청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고로 이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발음은 바로 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피킹, 말하는 데에도 물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청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 더 나아가 유창한 발음을 우리는 교육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바로 영어 발음 연습이라는 과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학기에 그 발음을 위해서 이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이론을 되새기면서 발음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 과목의 교육 목표는 영어 발음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로 연습을 통해서 이 과목이 진행됩니다.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원어민의 사운드로 접하게 될 것이고, 그 사운드를 반복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틀린 발음 또는 유창하지 않은 발음을 완전 개선해서 유창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루한 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연습하지 아니하면, 이론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불러봐야 그 노래를 나도 잘 부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자료에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원어민 목소리로 반복 연습을 하는데 다만 도와줄 뿐입니다. 간간히 설명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복 연습을 도울 것입니다. 이 과목은 리포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연습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지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이 과목 역시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기말고사 한 번만 치르는데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한 것을 직접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면 수업을 그 당시에 12월 달에 가서 한다면 강의실에서 맨투맨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야 한다면 이 클래스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을 것이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운받아서 발음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녹음 파일을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음 테스트를 해서 기말고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90점 만점, 아주 크지요. 출석 10점과 아울러 10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부터 살펴볼까요? 이 책은 How to Pronounce American English 해서 미국식 영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섹션 1, 강세와 억양입니다. Stress and Intonation. 우리는 지난 학기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엄청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죠. 한국어에는 강세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특징이 없지만 영어는 강세가 매우 중요하다. 강세가 여러 개의 문장 강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을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좌우되는 그러한 언어가 영어라고 Stress Timed Language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강세와 pitch 이런 것들이 함께 해서 억양, intonation을 이룬다. 그래서 억양도 초분절 음소로서 아주 중요하게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 그것은 역시 억양에 관해서는 한국말과도 똑같죠. 이 두 아이템을 가지고 섹션 1에서 다룰 것이고, 섹션 2에서는 축약 현상, reduced forms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뭐가 축약되느냐? 글자 그대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어의 특징이죠. 물론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눌 때에 기능어에 있어서 축약 현상이 아주 심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동사, 조동사로서 do, does, did, have, has, had, will, 전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어에 해당되죠.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전치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비동사라든지 이런 종류가 어떻게 축약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렇게 해서 발음되는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기능으로서 전치사 for, at, as라든지 and 같은 접속사, or라는 접속사 등, 또 short sound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야금 처리를 해서 이것을 발음하는가 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성취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섹션 3에서는 1, 2전 생략 현상입니다. 중복자음 탈락 현상, 여러 가지 H 딜리션 또는 the sound 생략 현상, ing가 응이 은으로 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론에서 공부한 바 있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하고자 합니다. 섹션 4, 5, 6, 7에서는 이화현상, 나닮지 마라 하는 현상 기억나죠? dissimulation, 또 첨가현상, 연음현상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죠. linking, 불어로 liaison, 이러한 연음현상을 이용한 발음 연습을 할 것이고, 섹션 7에서는 동화현상, assimilation, 나닮아라 하는 현상이죠. 이것이 한국어에도 엄청 많고 영어에도 함께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발음 연습하고 성취 훈련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화현상에 대한 연습이 쭉 계속되는데 38, 39 정도는 빼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40부터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고요. 마지막 섹션 8, 기타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음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섹션 1, 강세와 억양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Unit 1. Sentence stress. 유닛 1 문장의 강세, 문장 강세입니다. sentence stress 많이 들어봤죠? 강세, 스트레스 하면은 단어 차원의 word stress가 있고 구 차원의 phrase stress가 있고 문장 차원의 sentence stress가 있다라고 우리는 다 공부를 한 바 있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어에는 스트레스가 있긴 있지만 단어마다 첫 음절에만 있죠. 삼천리, 책상 이렇듯이 첫 음절, 첫 글자에만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단어마다 첫 음절에 또는 두 번째 음절에 몇 번째 음절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습으로 익혀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익혀둔 단어 차원의 word 스트레스가 구나 문장 차원에 가면 그것이 약화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 발음에서는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하다. 영어 발음을 잘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습득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correct stress, 정확한 스트레스. 어느 음절에 액센트가 붙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correct intonation, 정확한 intonation. rising이냐 falling이냐, 올릴 거냐 내릴 거냐 하는 문제들이. 마지막으로 correct sound입니다. 정확한 소리. 그 단어의 발음이 정확하냐 하는 것이죠. 이번 유닛 1, 2에서는 강세와 억양의 일반적 개요를 먼저 연습을 하고 유닛 3부터는 여러 가지 사운드의 변화 현상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글의 어느 곳에다가 강세를 두느냐 하는 문제는 문장 전체의 리듬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어에서는 각 어군, phrase나 문장 내에서 강하게 발음해야 할 것은 그 음절을 강하고 좀 길게 발음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음절은 모음을 약화시켜서 애매한 비강세 모음, 즉 short sound, 로 발음하거나 자음까지 탈락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짧고 빠르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강세받지 않은 음절은. 그럼 영어에서 내용어에서는 강세가 오지만 기능어에서는 강세가 오지 않는다고 했죠. 특별히 강조할 경우 이외에는 강세가 기능어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세가 배운 것을 기억해 봅시다. 1, 2, 3 약강세로 나눈다고 그랬죠. 1, 2강세는 대강세고 즉 메이저 강세고 3 약강세는 마이너 강세, 즉 소강세라고 했죠. 그래서 강세가 온다, 안 온다 라고 표현할 때 보통 메이저 스트레스가 오느냐, 마이너 스트레스가 오느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용어에서는 대개 강세가 온다 이 말은 메이저 스트레스가 온다는 말이고 기능어는 강세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마이너 스트레스, 즉 3강세 아니면 약강세가 온다는 말입니다. 내용어란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고 즉 건더기가 있는 말이라 이런 뜻이죠. 기능어란 function word란 단어 자체의 내용보다는 구나 문장 속에서 앞뒤 관계를 문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만 하는 말을 우리는 기능어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는 content word와 function word를 품사별로 구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어에는 이 표와 같이 명사, 동사, 즉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얘기합니다. 비동사도 아니고요. 형용사, 부사, 지시대명사, 의문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content word라고 합니다. 기능어는 관사, 전치사, 인칭대명사, 소유 형용사, my, your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 접속사, 비동사나 조동사 이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우리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를 기능어 속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he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이미 he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이미 공개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일 경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액센트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펑션 워드 속으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강세를 받지 않는다.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이렇게 기능어들은 앞뒤의 내용어들과 연음이나 기타 발음 변화를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히어링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능어의 weak form, 즉 야금형, 약한 형태, 축약된 형태들을 집중 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기능어의 발음을 사전에 표시된 강음 형태로만 발음하는데, 영미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weak form, 야금의, 약한 발음의 형태로 빨리 발음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원어민들이 발음을 청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말할 때 모든 음절을 또박또박 끊어서 말하죠. 기능어의 발음도 모두 분명하게 발음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이 한국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오히려 히어링의 장애 요소가 되므로 문장 가운데 스트레스가 오는 곳은 강하게 발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가볍게 발음해 나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리듬과 문장 강세, 세네스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단어 내에서도 액센트가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강음절, 액센트라는 건 모음에다가 붙이죠. 모음을 세게 발음한다는 뜻이죠. 그러한 액센트가 붙어 있는 강음절, accented syllable이 있고, 악센트를 못 받는 옆에 음절들이 있죠. unaccented syllable들이. 이렇게 한 단어 내에도 적어도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라면 강음절이 있고 약음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문장에서도 세넨스 스트레스, 문장 강세 차원에서도 이 강하게 발음되는 부분들과 약하게 발음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용어는 강하고 기능어는 약하게 발음한다, 이겁니다. 그럼 모든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어와 기능어가 섞여 있죠. 쭉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하고 약하게 발음하고 이렇게 교차하다가 보면 이것이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장은 문장의 리듬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강한 박자를 갖는 것이죠. 제일 센 것이 마지막 음절 내용어의 일강세를 배당한다 하는 이론을 우리는 지난 학기에 배운 바가 있죠. 마지막 내용어의 일강세를 배당하다 보면 그 이전에 나온 다른 내용어들은 이강세로 한 단계 내려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러면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기능 또는 강세를 받은 내용어를 할지라도 그 액센트를 받지 않은 옆 음절, 이런 것들은 다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약, 강약, 이러한 리듬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영어 청취 시에 강세 부분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리듬을 타고 듣는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면 굉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나 일본어, 이태리어 등은 문장의 각 낱말이 비교적 같은 크기의 강세를 갖기 때문에 그건 가지나면 안 하죠. 강세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고로 강약의 리듬이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이태리어, 일본어는 문장을 발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 음절수가 몇 개냐가 중요하죠. 음절수가 많으면 오래 걸리고 음절수가 적으면 금방 끝나는 것이죠. 짧아집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액센트가 몇 개냐, 강세, 즉 메이저 스트레스, 대강세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을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좌우됩니다. 이러한 언어를 우리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라고 하고, 한국어, 일본어, 이태리어들은 syllable timed language, 음절 개수에 따라서 timed, 시간이 걸리는, 소요되는 언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말할 때 영어에서 강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아주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기능어의 야금형들을 아주 철저하게 약화시키도록 훈련을 해서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내용으로서 강세를 가지죠. 대강세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He was hot and exhausted. 그는 열이 나고 더웠고 기진맥진해 있다. 지쳐 있다. 이런 뜻인데 he는 인칭대명사니까 강세를 못 받죠. 대체적으로 3강세 정도로 약화되죠. was 비동사니까 강세를 못 받죠. 기능어라 약강세 정도 받고 hot 형용사니까 대강세를 받아야 되겠죠. 내용어라 and 접속사니까 기능어라 강세를 못 받습니다. 약강세입니다. exhausted 형용사니까 대강세를 받아야 되겠죠. 내용어니까. 그런데 exhausted 세 음절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음절 just 여기에 액센트가 있죠. 그래서 exhausted 강세를 받지 못한 앞 뒤의 음절들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대강세로 구성되어 있죠. hot과 exhausted 두 단어가 대강세를 받는데 마지막 내용어가 1강세 앞에 나온 내용어는 2강세로 한 단계 떨어진다고 했지요. 같은 대강세지만 메이저 스트레스지만 그래서 이 문장을 발음하는데 He was hot and exhausted. He was hot and exhausted. He was hot and exhausted. 이렇게 되겠죠. just 가장 센 1강세를 가져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해서 밑줄 그은 부분이 다 대강세를 갖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용어인 lunch, 그러니까 1강세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강약, 강약, 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강과 강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연습하라고 그랬죠. 대강세 3개면 3박자로 I'd like some sandwich for my lunch. 이런 식으로 빰빰빰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문은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내용어가 하나, 둘, 셋, 4개죠.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마지막 birthday에 1강세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2강세로 다운시킵니다. 연습해 봅시다. I took her a bunch of flowers for her birthday. birthday 두 음절이지만 birth라는 첫 음절에 1강세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문장 강세 차원에서 봤을 때 동사 플러스 부사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동사도 내용어, 부사도 내용어인데 이랬을 때 come back, speak up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동사보다는 뒤에 동사가 더 크게 발음된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내용어의 1강세를 배당하라라는 의미 강세의 기본 원칙 기억나죠? 빠밤 이거. 그래서 앞에 내용어인 동사는 뒤에 부사보다 약하게 발음된다. 한 단계 밑으로 발음된다. 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come back 했을 때 back이 1강세라면 come은 2강세로 떨어져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sit down, get together, stand up, get up, turn on, work hard 다 이런 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toward verb 기억나죠? 이어동사. 이어동사는 give up 또는 come by 이런 것처럼 give up 하면 포기하다, come by 하면 뭘 얻다 이런 뜻인데 give라는 뜻에 포기하다가 없죠. 또 come by 할 때 come이라는 뜻에 얻는다는 뜻이 없지만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하나의 toward verb를 이룰 때에는 뒤에 단어가 1강세를 주지만 앞에 있는 동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come back이나 speak up 이런 것처럼 2강세 플러스 1강세가 아니라 3강세 플러스 1강세로
더 낮춘다, 기능어처럼 낮춘다는 사실도 우리는 toward verb 강세에서 우리는 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toward를 하지 않고 동사 플러스 부사를 일단 toward verb를 보고 이러한 경우에 primary stress가 is on the adverb, 부사에 온다는 사실만 우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중에서 speak up 이걸 갖다가 speak up 이렇게 잘못 발음했는데 원어민들도 이것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건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Sentence stress of two-word verbs. Number 1. Primary stress is on the adverb.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Sit down. Sit down. Sit down. Stand up. Stand up. Stand up. Turn on. Turn on. Turn on. Speak up. Speak up. Speak up. Get together. Get together. Get together. Get up. Get up. Get up. Work hard. Work hard. Work hard. Unit 2. Intonation. Unit 2, intonation, 억양입니다. intonation이란 말할 때 음의 높낮이가 변화하는 음조, 하나의 멜로디를 말하죠. 일반적인 그 억양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할 거냐, rising intonation을 사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끝낼 때. 올리는 것은 rising이고 falling은 떨어뜨리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intonation은 한국어나 외국어나 영어나 다 똑같습니다. falling일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죠. 평서문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글에서 감탄문에서 다 falling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연습하기 바랍니다. Number 1. Falling intonation. A.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He didn't say a word. He didn't say a word. He didn't say a word. B.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o told you about that? Who told you about that? Who told you about that? C. What a play. What a play. What a play. How lovely she is. How lovely she is. How lovely she is. 한국어든 영어든 명령문에서는 다 falling intonation 떨어지죠. Don't do that again. Hurry up. Hurry up?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어도 역시 뭐뭐 하시오 이렇게 명령하지 뭐뭐 하시오 하지는 않죠. 부가의문문, 태퀘스천 기억나죠? 근데 부가의문문은 rising이 있고 falling이 있어요. rising은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고 falling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나타낼 경우 하는 것이 falling intonation이죠. 부가의문문에서. D. Don't do that again. Don't do that again. Don't do that again. Hurry up. Hurry up. Hurry up. E. You want some money, don't you? You want some money, don't you? You want some money, don't you? You don't believe me, do you? You don't believe me, do you? You don't believe me, do you?
자, rising intonation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rising이죠. 또 선택 의문문에서 or 앞에 올리고 마지막엔 떨어뜨리죠. 의문사가 없어도 or로 붙는 선택 의문문.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올리고 나중에는 내리죠. 똑같습니다. 영어와. Number 2. Rising intonation. A.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You want to go too? You want to go too? You want to go too? Will it take long? Will it take long? Will it take long? B. Are you going to help me or not? Are you going to help me or not? Are you going to help me or not? Is he a teacher, a professor, or a doctor? Is he a teacher, a professor, or a doctor? Is he a teacher, a professor, or a doctor? 옆 페이지에서 or 앞에 올리고 뒤에는 내리듯이 and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올렸다가 마지막엔 내립니다. 호칭의 경우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올립니다. Mr. Song,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누구야? 이렇게 하지. 누구야? 하진 않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에는 호칭에도 내립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take question, 부가 의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물어볼 때 You like music, don't you?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니? 이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너 음악 좋아하지 않니? 몰라서 묻는 거죠. 이렇게 한국말에서도 부가 의문문에서는 항상 올리죠. 몰라서 물어볼 땐 올리고 너 음악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You like music, don't you? 이렇게 거꾸로 falling intonation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내가 음악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고 여러분들 두세 번씩 반복해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 인터벌 연습 시간을 내가 적당히 줬는데 그것이 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2번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더듬더듬 하는 사람은 한 번밖에 못 하겠죠. 그 인터벌 시간을, 공백 시간을 내가 줬는데 내가 편집하면서 나도 발음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반 정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물론 빨리 발음할 수 있을 경우는 2번씩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한 표현에 대해서 3번씩 발음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번씩이지 그것이 6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발음 연습하는 사람은. 그래서 충분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 과목의 목표니까 그냥 눈으로만 화면 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화면이 바뀌면 내가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연습을 원어민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Do you want coffee or tea? Do you want coffee or tea? Do you want coffee or tea? C. I like stories, poems, and plays. I like stories, poems, and plays. I like stories, poems, and plays. Mr. Min can speak English and Spanish. Mr. Min can speak English and Spanish. Mr. Min can speak English and Spanish.
D. How have you been, Mr. Min? How have you been, Mr. Min? How have you been, Mr. Min? Mr. Song, good to see you again. Mr. Song, good to see you again. Mr. Song, good to see you again. Mr. Song, if it isn't you. Mr. Song, if it isn't you. Mr. Song, if it isn't you. Mike, what are you doing here? Mike, what are you doing here? Mike, what are you doing here? E. You like music, don't you? You like music, don't you? You like music, don't you? You have no time, do you? You have no time, do you? You have no time, do you?